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역전세난의 공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역전세난이 갭 투자자의 악몽인지, 그리고 내년이 왜 더 문제인지 이 부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연준에서 내년 말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암시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4% 이상, 한국은 3% 이상의 고금리가 1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16개월이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고금리 힘든 건 알겠는데 이거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 16개월이라 해봤자 전세 한번 돌리는 것보다 기간이 짧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솔직히 이자 부담 높다고 가족이 사는 집 파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폭락은요, 매도자가 못 버티는 상황이 올 때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미국 서프라임 모기 사태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정책 차원에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변동금리로 허용해줬어요. 원래는 고정금리로 해줘야 되는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 등급한테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과정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공급 과잉에서 버블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도요, 매도자들이 못 버티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금융기관이 담보물, 토지나 집값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차주한테 추가 담보를 요구한 거예요. 야, 네가 담보 잡은 것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은 추가 담보를 주거나 또는 네가 대출을 일부 상환했으면 좋겠다. 상환을 어떻게 해요? 뭐 영끌에서 샀는데 결국에는 다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변동성이 큰 부동산 자산에 과도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담보가치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부동산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먼저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한 규제 지역에 엄격한 LTV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10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 없는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의 LTV 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연계 대출 한도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끌 투자하지만요, 실제 아파트를 살려면요, 어느 정도 자산과 소득이 있어야 매수 행위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동금리 적용 차주 비율이 70%가 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셋값 하락에 취약하다는 거죠. 자, 주택가격이 높은 시기에 본인이 매수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무리해서 갭 투자한 경우 있어요. 또한 주택수를 늘려나가면서 다주택자 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갭 투자해봤던 사람, 이거 완전히 논하는 거구나 해서 여러 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극대화시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셋값 하락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조금 떨어진다고 집을 헐값으로 팔지 않아. 물론 그렇죠. 대다수의 갭 투자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신의 신용도로 돈을 끌어와서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현재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두 곳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왜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전세난 3대 조건을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1.75%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높은 2년 전 전세 시세가 있어야 이 역전세난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남시 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2411세대가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란매종이라고 단대 오거리역 인근에 있는데 여긴 무려 5320세대예요. 당연히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자는 거죠. 인근에 산성역 포레스티라라고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역 포레스티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변화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현재 전세 시세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5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5억 3천, 8호선 역세권의 중층 아파트 전세 시세가 5억 3천밖에 안 해? 얘가 2020년, 2년 전에 어느 정도 전세 시세였냐? 7억에서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7억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7억이면요. 7억에서 5억 3천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마이너스 24%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1억 7천만 원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는요. 더 높게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 최대 9억 5천만 원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뭐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 8억짜리를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억에서 전세 가격이 5억 3천만 원이 됐네. 고점 대비 30%, 33%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요.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 왜 구하기 어렵나요? 그냥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담보를 대출받으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까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활용한 방법이 없어요. 신용대출도 2억 7천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방법 중 하나가 사업자를 일으켜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데 그게 지금 대출 이자가 5.5에서 6%예요. 사실상 매도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래서 역전세난이 위험한 거예요. 자, 전세가 급락에 매매가격 동반 하락세 당연히 나타나겠죠. 지금 매매가격 11억 7천만 원의 최저 급매물이 나와 있는데 얘가 14억 4천5백만 원이었어요. 작년 10월이었기 때문에 10개월밖에 안 된 일입니다. 10개월 전에 14억 4천5백만 원짜리가 11억 7천만 원 됐습니다. 마이너스 18.7%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인근의 위례 지역도 비슷합니다. 위례 지역은 3개의 행정구역이 겹쳐 있죠. 성남 하나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자, 그런데 성남에 위치한 위례 자연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 보면요. 얘가 지금 전세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이에요. 고점 9억에서 7억으로 23%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값 하락은 매매값 하락과 같이 온다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13억 2천의 급매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16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3억 1천만 원 떨어진 거예요. 고점 대비 19%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성남시 이런 상황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전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요. 10월 달도 올리고 11월 달도 올리고 저희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내년 1월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 매물은 늘어나게 되고 전세 수요는 감소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5,320세대가 입주를 하네.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남 지역의 아파트 매수 대기자분들, 내가 이번에 내 집 마련하려고 온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주물량이 쏟아질 때 잡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좀 덜 떨어졌죠? 겨울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고양시 지역도 살펴볼게요. 자, 고양시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덕은 지구예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분양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그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개 단지 입주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11월, 12월 달 연속해서 입주가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입주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분양을 넣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소규모 택지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청약을 넣겠죠. 당연히 고양시에 위치한 전세 세입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전세 가격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향동지구가 있죠. 이 향동지구에서 대거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전세 시세 얼마나 지금 떨어졌나 보겠습니다. 자, DMC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 전세 시세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현재 4억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전세 고점이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죠. 중저가 주택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중형 면적은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폴의 4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가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얼마에서 떨어졌다?
6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고점 대비 26.8% 하락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서 1억 8천만 원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매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죠. 당연히 불가피한 거예요. 자, DMC 호반 베르디움 폴의 4단지 보면은요, 10억 9천만 원 고점에서 9억 원으로 지금 17.4%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성남 지역도 그렇고 고양 지역, 인근 지역도 그렇고 입주 물량 주변 중심으로 최대 20%까지 하락이 속출하고 있죠. 근데 역전세난 치고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요. 야, 지금 다른 지역도 20% 가까이 하락한 지역 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온 전세 매물 언제 입주하는 매물들이죠? 2, 3개월 뒤에 입주하는 매물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야, 이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를 다른 임대인들도 깨닫고 부족한 자금에 대한 방안을 찾기 시작해요. 왜?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까지, 나가는 시점까지, 그리고 나서 찾다가 안 되면 뒤늦게 초급매로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지역은 올해보다는 내년 1월 정도가 더 매수 타이밍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왜 예고편인가요? 지금 이들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고편이 나타나는 건데, 내년에는 금리도 더 높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내년에는요,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게 형성된 전세 가격이 붕괴되며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과정, 내년에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주택자한테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나는 무서워서 못 사겠다, 떨어지는 건. 그러면은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을 잡으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죠. 공공택지도 있고 민간택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이 저희가 쇼킹부동산 또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첨이 될 수 있고 그 당첨이 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